패급 선임과 패급 차량. 시계가 와치님이 올려주신 썰랑썰레입니다.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한 번씩 부탁드려요. 포카 안녕하세요. 오늘도 군대 썰을 하나 들고 왔습니다. 저에게는 부대 내 탑 오브 탑 패급 오브 패급. 패급이라는 건 이제 일을 잘 못하고 눈치도 없고 인간관계가 박살이 난 사람들 보고 패급이라 그래요. 보통은 일 못하고 말 잘 못 알아들으면 패급으로 분류됩니다. 탑 패급 오브 패급. 불리는 개망난이 맞선님이 있었습니다. 거기다 맞선님이야 패급이 비교 많이 됐겠는데, 야 네 후임은 잘하는데 너는 뭐하냐 막 이러면서. 그러면 패급 선임이 시계가 와치님을 싫어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잠시 그의 패급으로서의 자질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처음 전출 왔을 때 우연히 선임들이 담배를 피우며 자기들끼리 운전병이 두 돈번 무섭다고 징징대며 의병전역 쌉가능? 인정? 응응? 이라는 농담을 하는 걸 듣고 진짜로 수송관에게 달려가 투돈반이 무서워요. 투돈반 무섭게 생겼어요. 징징징징 했다가 재떨이로 뚝배기 맞을 뻔한 1병 4호봉까지 기량평가 0포인트 0점 받고 맏맛 후임보다 늦게 운행 나간 일. 맏 후임인 저와 2달 차인데 제가 맏 후임과 2달 차이니까 4달 차이네요. 4달 차이 후임보다 운행을 늦게 나갔어. 운전병인데 야 이건 자존심 이건 개박살 났는데. 첫 운행에서 졸음운전하다가 민간인 차량하고 접촉사고 내어가지고 무사고 3000일 기록 경신 일주일 전에 바로 깨뜨린 일. 엔진 오일 보충하고 뚜껑 안 닫고 그대로 주행해서 엔진 다 태워먹은 일. 야 이건 미쳤다. 엔진 붙으면은 버려야 돼. 답도 없어 저거 이제. 야 언제 저거. 빡친 행보관이 수송부 행정병이나 하라고 보냈더니 부품 주문할 때 와셔만 60박스 주문한 일. 두 돈반 타이어 4개를 주문하라고 했는데 와셔를 60박스 주문할 수 있는지 여전히 미스테리. 와셔가 뭐냐면 와 보트하고 너트하고 그리고 그 고정시켜야 되는 그런 부분하고 사이에 너트라고 하는 그 동그랗게 뚫려 있는 거 있죠. 뱅글뱅글 돌리는 부분. 볼트는 이렇게 뒤에 그 육각이나 팔각으로 돼 있어가지고 이렇게 길쭉한 모처럼 생긴 게 볼트고, 너트는 구멍이 있어서 동그래가지고 이렇게 동전처럼 생겼는데 가운데 구멍 뚫려서 프라르르 이렇게 도는 그걸 넣어가지고 이렇게 껴서 돌리는 그게 이제 너트예요. 너트하고 볼트 사이에 고정시켜야 되는 보통 무슨 쇠나 아니면 판이 있는데 그 판 앞쪽에 너트 바로 뒤, 너트와 판 사이, 너트와 고정시켜야 되는 물건의 사이에 와셔라는 걸 끼면 너트가 외부 충격이나 아니면은 그런 뭐 진동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잘 풀리지가 않아요. 간혹 가다가 차량 같은 경우에는 엔진이 시동을 걸고 이러면서 진동이 계속 있으니까 차에 있는 웬만한 모든 너트 볼트는 결속을 와셔를 꼭 껴서 결속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렇게 C자형인데 이거 O자인데 끝에가 잘려 있고 살짝 비틀어져 있는 약간 스프링을 잘라놓은, 스프링을 그냥 동그랗게 잘라놓은 것 같이 생긴 그렇게 약간 납작하게 생긴 그런 것처럼 생겼어요. 근데 그걸 60박스를 주문했으면 이 부대가 개 망해고 세계가 멸망을 2번 한 뒤에도 그렇게 쓸 일이 없어요. 그 이후까지 와샤를 많이 잃어버리기는 하나 60박스나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미친 사람이다. 행정반에서 쫓겨나서 다시 운전병으로 복귀한 다음 영내에서 시속 70km 밟다가 산책하던 대령한테 찍힌. 영내에서 70km면은 두 돈반이 낼 수 있는 최고 시속을 낸 건데, 두 돈반이 고속도로에서 최고 시속이 80 나오거든요. 물론 리미트 풀면은 뭐 100, 110까지도 나가긴 하지만 영내에서 70은 미쳤지. 내리막길 그냥 밟았나. 글로 다 적을 수 없는 패급 오브 패급의 대향연이었죠. 이 사건은 이게 지금까지 이게 그냥 패급의 자질을 설명하기 위해서만 나온 일들이야? 야 여기 있는 것들만 다 썰로 풀어도 이거 썰랑썰레 이게 배부르겠다. 야 이 사건은 이 패급 선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건은 아니고 그냥 패급의 소소한 일탈의 이야기입니다. 패급의 소소한 일탈이라고 하면 보통 심각해져요. 마탱이 간 거야. 때는 여름이 지나 신선한 바람이 불어오던 시절 가을이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꽤나 쌀쌀했지만 아직 낮에는 상당히 뜨거운 햇살이 내리쬐던 시기에 한 막사 건물에 펌프가 고장이 났습니다.
펌프가 고장나자 샤워기, 변기 등 물을 사용해야 되는 모든 시설의 사용이 중지되었고 행보관은 급한 대로 막사 옥상에 비치된 물탱크로 이를 땜빵 치려고 했죠. 비상용 물탱크가 있어서 여기에 물을 채워놓으면 펌프 없이도 어느 정도 물이 나오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집들 구조가 다 이랬어요. 옛날 집은 아파트가 없고 옛날에 뭐 한 2, 3층짜리 그런 주택들일 때는 그 옥상에 항상 큰 그런 저수조 탱크가 있어서 펌프로 갔다가 평상시에 거기다가 수돗물 채워놓고 그리고 보통 때 이제 샤워하거나 음식하거나 이럴 때는 그냥 물 틀면은 수압이 아주 세게 팍 나오게 그런 식으로 돼 있었죠. 하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물탱크는 비어 있었고 결국 이 물탱크를 다시 채워야 됐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힘으로 수천 리터나 되는 물탱크를 채운다는 건 어림도 없는 일이죠. 당연히 행보관님은 수송부로 급수차를 배차해줄 수 있는지 물어보게 됩니다. 급수차, 이번 사건의 핵심입니다. 저희 부대 수생부 차량은 제가 입대하기 몇 년 전부터 전체를 신차로 교체하였고 이 덕분에 제가 전입을 갔던 시점에서 상용 차량의 5년 이내 군용 차량은 몇 대를 제외한 3년 이내라는 미친 연식을 자랑했습니다. 와, 근데 이러면은 개빡센 게 차량을 계속 미친듯이 갈고 닦아야 돼요. 더 닦아야 돼. 아유, 그거 한 20년 돼서 조금씩 이제 고장날만 하지라는 게 통용이 안 돼. 야, 신차를 고장을 내? 이러고서 더 혼나. 이 수교에서 몰았던 패급 두돈반 따위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개쩌는 신형 신빙 두돈반의 위력에 감탄을 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이 급수차는 그 몇 대의 예외에 들어가 있는 물건이었습니다. 연식이 제 나이와 비슷했으며 사실상 서류상에만 존재하는 차량으로 반납되기 취급을 받는 물건이었죠. 제가 군생활하는 내내 이 차가 움직이는 걸 본 건 5번이고 정비라고는 유일하게 2주에 한 번 주간 정비 목적으로 시동 한 번 거는 게 전부였습니다. 당연히 사이드, 브레이크, 기어, 전부 다 멀쩡할 리 없는 말 그대로 패급 그 자체였죠. 그리고 이 차는 썩어버린 엔진 탓에 시동을 걸면 RPM이 올라가지 않고 그대로 푸르르르르륵 하고서 소리가 함께 시동이 꺼져버리는 관계로 속칭 훅갓이라고 하는 엑셀을 계속 이렇게 밟아주는 거예요. 왱왱왱왱왱 이렇게 밟아주는 거예요. 계속 엔진에다가 계속 연료를 주입시켜주는 거지. 악셀레이터를 살짝 밟은 상태로 시동을 걸어 RPM을 강제로 높인 뒤 스로틀 밸브를 당겨서 RPM을 1200 언저리에 고정시켜놓고 15분 공회전을 해야만 간신히 시동이 걸린 채로 유지가 되는 개 패급 쓰레기 개싼 차량이었습니다. 출발 과정은 더 거지 같은 것이 기어를 넣고 클러치를 밟는 상태에서 엑셀을 꽉 밟아 RPM을 순간적으로 2000 이상 올린 다음에 RPM이 떨어지기 전에 한번 빵 하고 출발하지 않으면 시동이 바로 꺼졌죠. 개 진짜 완전 쓰레기구나. 이거 비파워였겠는데? 파워 없었겠는데? 무파워였겠는데? 당연히 이 차를 몰도록 허락된 사람은 분대장을 포함한 몇몇 소수의 분대 A급 운전병, 그 중에서도 상병급 이상인 인원들 뿐이었고 만약 본인이 1병인데 이 차의 시동 거는 법을 배운다면 그건 곧 자신이 S급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저와 제 동기들은 이 케이스에 들어갔는데 제가 S급이라 그랬던 게 아니라 맞사님이 개패급이니까 너네라도 배워라는 식의 의미였죠. 행보관이 수송부로 전화를 했을 시점 수송부에는 이 차를 움직일 수 있는 병사는 수송부에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저희 분대장은 2등병 머시기 교육에 수송부 막내들과 함께 간 상황이었고 저는 응급대기 운전병으로 의무대 파견 중이었으며 제 동기 한 명은 유격대 파견, 다른 동기는 휴가를 낸 상태였죠. 그리고 간부들 중에서도 유일하게 정비 담당관님만이 이 차를 시동을 걸 수 있었는데 무슨 차가 무슨 선택받은 사람한테만 무슨 그걸 주는 것 같네. 전문하사가 소형 차량 운전병이었고 수송관은 귀찮다고 안 했어. 당시 뭔 회의였나 어디에 참석한 상태였기 때문에 배차계원이 행보관에게 지금은 운전병이 없어 힘들고 잠시 후 분대장이 복귀하면 배차를 추가해서 전화하겠다는 말을 남기고 전화를 끊습니다. 저는 이 시점에서 응급실에 짱 박혀서 의무병 막내들이 교보제로 사용당하고 있었죠. 부목을 내렸더니 내 몸을 나무에 묶어버리더라고요. 그렇게 한창 2등병들에 의해 강제로 역십자가형을 당하고 있는 와중에 응급실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옵니다. 곧바로 전화를 받아든 의무병은 저에게 수화기를 넘겼습니다. 통신보안 수송부 상병 김투수입니다. 투수야. 전화를 건 사람은 정비병이었습니다. 그는 수송부의 아크 엔젤로 불리는 사람으로 대천사야? 운전병들의 그 어떤 사고를 내더라도 차를 박살내더라도 항상 웃는 얼굴로 괜찮아? 안 다쳤어? 운전하다 보면 사고 날 수 있지 라고 말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대천사, 생불이었죠. 그런 정비병에 욕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게 더 무서웠어. 너 지금 빨리 수송부로 내려와. 저는 큰 사고가 일어났음을 그리고 짰댔음을 지감했고 최대한 빨리 부목에서 풀려난 뒤 수송부로 미친듯이 차를 몰았습니다. 물론 그래봐야 역내 시속 제한 속도 30km로 달렸지만 도착하기 전부터 저는 어떤 일이 일어난 건지 알 수 있었습니다. 바로 그 급수차였죠. 저희 수송부는 대략 이렇게 생겼습니다. 차고지가 있고 급수차가 있고 수송부가 이렇게 아래로 쭉 이렇게 순찰로 이렇게 급수차가 어쨌든 수송부가 중간에 있는데 그 위에 맨 꼭대기에 주차가 돼 있고 밑으로 내려오면 순찰로가 있고 담벼락이 야 이걸 이렇게 세로로 해놨어 씨. 사진 어떻게 돌리지 안 돌아가. 편집자님이 다 해주실 거예요. 그쵸 편집자님?
약간 과장되긴 했지만 수송부는 전체적으로 경사로이고 급수차는 그 경사로 꼭대기 살짝 뒤에 경사진 곳에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이 경사로는 그렇게 심한 편은 아니었지만 운전 교육 중 주차할 때 사이드를 왜 걸어야 하는지 교육은 할 수 있을 정도로 사이드를 풀면 알아서 가속이 되는 정도의 각도가 나오는 곳이었죠. 제가 도착했을 때 급수차는 제자리에 없었고 그 반대편 담벼락에 그대로 박살나 있었습니다. 안 봐도 어떤 일이 일어난 건지 뻔했죠.